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 공식 해명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 본인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시고요. 차도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황을 보면 코스피는 28포인트 내린 2926에 마감을 하였고요. 개인은 사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은 오늘 모두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전은 오늘도 다른 종목들보다도 강한 방어력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정말 하락장에 대박 강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2%대 밀렸지만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삼전은 300원 밀리면서 78,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전우는 500원 밀리면서 79,9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1%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0.1초 만에 떠오르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삼전과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전이 형이고요. 하이닉스가 동생이 되겠는데요. 사업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삼전은 반도체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가전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에 최종 성공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수를 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따라 나온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 당국이 요구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하이닉스가 그동안 쌓여오고 있던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요구한 조건들은 일반적이며 그들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의 숨겨진 조건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노정원 SK 하이닉스 신임 사장이 공식적으로 해명하기를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내건 조건이 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제품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팔지 않겠다거나 현재 중국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수준의 자연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는 등의 조건들이었다며 하이닉스가 특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면 그 조건들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뭔가 다른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다면서 하이닉스가 받은 조건들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 자국 플레이어들이 뭔가 차별받거나 혹은 어떤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데 중국 고객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될 듯 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이닉스는
2020년 10월에 인텔 낸드 사업 부문을 10조 8천억 수준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뒤에 세계 8개국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시장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끝으로 모든 국가의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1차 인수 대금인 8조 수준을 인텔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중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실제로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인수를 승인하며 6개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가운데 제3의 경쟁자가 기업 SS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조항이 확인되면서 기술 이전을 하라는 뜻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닉스 측은 중국 당국이 자국 SSD 업체가 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낸드 플래시를 원활하게 납품하라는 뜻이지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조항이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인텔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한 게 결코 비싸지 않다고 또 한 번 강조를 하였는데요. 두 회사가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낼 게 많고 그리고 인텔 낸드 사업부의 미국 법인인 솔리다임이 가진 SSD 역량을 활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93%나 저감할 수 있어서 기업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D램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두 제품을 늘릴 계획으로 보이고요. 낸드는 솔루션 제품 다변화와 비중 확대로 과거보다 더욱더 견고한 포지션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하이닉스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모바일에 치중되어 있는데 인텔 쪽 기술은 하이닉스와 달리 기업 SSD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것입니다. 이석희 사장은 올해 D램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수요는 매우 견조하고 올해도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고 답을 했고요. 노정원 사장도 22년도는 21년 이상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가격 트렌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만 잘 넘어간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싸지면 무조건 분할 매수로 싸게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의 장기 투자자에게는 올해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전의 장기 투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닉스 공식 해명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